자, 이 와중에 그래도 저희가 이제 목요일에 고정 코너를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오늘은 어떤 이슈를 가지고 오셨습니까? 최근에 이제 어제가 네. 그 삼성그룹 창립 79주년이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어제가 삼성그룹이 이제 만들어진 지 네. 79주년. 내년이면 이제 80주년이고 네. 20년이면 100주년 이런 건데 네. 나름대로 보통 최근에 지금 이재용 부회장이 지금 구속돼 수감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전반적으로 삼성그룹 분위기가 어떨까라는 것도 되게 기자들한테 좀 관심거리였고, 네. 그동안에 보통 그 그룹 창립 날 보면 네. 특별하게 큰 어떤 창립 행사를 하는 건 없었어요. 네, 네. 하지만 그래도 이제 그 삼성그룹 안에 SBC라고 SBC. 삼성 브로드캐스팅 이런 것처럼 저는 어느 외국 방송인가 했더니 SBC가 삼성 브로드캐스팅 뭐예요? C는 뭐예요? C는 일반적으로 이제 컴퍼니 이렇게 보통 회사를 쓰고기도 네. 하십니다만 보통 그냥 그렇게 쓰죠. 그래서 삼성 네. 방송국이라고 한번 보면 됩니다. 사내 삼성 방송국. 방송국. 네, 예, 사내 예. 방송국인데 네. 보통 거기서 그룹 창립일 날 그룹 관련된 그 방송 콘텐츠를 제작해가지고 전 그룹 계열사한테 이렇게 쭉 보여주고 네. 오늘이 창립일이구나 하면서 이건희 회장의 어떤 목소리나 아니면 메시지나 네. 회장 이런 것들이 나와요. 네, 근데 네. 어제는 전혀 그런 것들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그룹 지난번에 미래전략실 해체 이후 네. SBC도 해체가 됐어요. 그래서 아니 미래전략실하고 SBC를 왜 해체합니까? 전혀 별개의 조직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제 그 미래전략실은 이제 해체하면서 네. 삼성 삼성 SBC 같은 경우도 사실상 그 미래전략실에 부속돼 있으면서 오다 그룹에 방송. 그렇죠. 그룹의 오다 방송. 그룹의 그런 네. 것들 전격적으로 삼성 직원들이 우리나라 한 18만 명 되잖아요. 18만 삼성인. 예, 그리고 맞아요. 전세적으로 하면 또 한 50만 명 이상 훨씬 그렇게 많고. 큰 회사군요. 그러니까 예. 그쪽 쭉 많은 어떻게 보면 시청자 내지는 네. 자신들 직원들한테 50만이 다 볼까요? 근데 오마이 TV에도 우리 기자들 잘 안 보던데. 그렇죠. 그걸 네. 본다기보다는 사실상 네. 그냥 전달하는 거죠. 전달하고 전달. 어떻게 보면 그룹이 어떤 그동안에 여러 가지 또 그런 공 이런 것들 네. 이런 것들 갖다가 선전하는 도구로 쓰는 거죠. 특별하게 어떤 굉장히 큰 어떤 의미가 있는 건 네, 아니지만 네, 네. 그런데 그런 것들이 거의 없었던 것이고요. 네. 겉으로는 하여튼 평안하게 보낸 것 같긴 한데 속 사정을 잠깐 보면 여전히 뭔가 미래전략 해체 이후에 전반적으로 좀 불안하고 어떤 의사 결정이나 이런 부분들을 내릴 때 도대체 누구한테 뭘 물어봐야 되는지 잘 모르는 좀 약간 여전히 아직 정리가 좀 덜 된 듯한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사실 삼성 입장에서도 네. 이건희 회장 이재용 부회장 아버지는 어때요? 지금도 아직도 공식적으로는 여전히 네. 그냥 병실에 여전히 누워 있는 병실에 상태고, 누워 있는 네. 상태. 여전히 지금 몇 년이죠? 그것도 2014년이잖아요. 그러니까요. 2014년이에요. 3년째, 3년이 넘. 3년째 지금 병석에 네. 누워 계신. 아유 큰일이네 이거. 그렇습니다. 빨리 좀 어떻게 돼야 되는데 그죠? 음. 예.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자면 아버지는 병석에 누워 계시지 아들은 감옥 갔지. 그렇죠. 그래서 부인이 그걸 그만뒀잖아요. 그만뒀습니다. 예, 네. 리움 미술관장 그만뒀지. 네. 그러니까 지금 매우 심각한 상황이니까 무슨 창립기념식 할 때가 아니다. 이런 판단을 그렇죠. 했을 수가 있겠네요. 네네네. 예. 삼성이 어찌 보자면은 근데 삼성 주가는 계속 오르던데. 그래서 네. 최근에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탄핵 결정이 난 이후에 예. 우리나라 종합주가지수 코스피 지수가 사상 최대 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 2,100선 훨씬 넘어가고 있고 그리고 이건희 회장 이후 이재용 부회장이 들어선 이후로 이후에 삼성전자 주가도 마찬가지.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된 이후로 네. 구속돼도 불구하고 오히려 삼성전자 주가는 지금 210만 원이 넘을 정도로 와. 사상 최고가를 210만 원이요? 한 주당.
와, 나 50만 원일 때 기억하는데 210만 원이나 됐어요. 야, 그러니까요. 대단하네요. 예. 지금 보면 이게 총수가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오히려 투자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건전한 기업, 음. 경영 상태가 좋은 기업, 그리고 미래 비전이 있는 기업 이런 그렇습니다. 기업을 원하는 거지. 총수가 뭐 어디 정권에 돈 갖다 주고 로비해가지고 자기 뭐 3세 경영권 승계 이 더 싫은 거예요. 오히려 그죠? 그러니까 네.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 이번에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이후로 네. 전반적으로 이 정치적 불안정성이 때문에 한국의 전반적인 금융시장도 되게 불안해지고 네, 네. 작년 연말부터 계속 그 정체 상태 사실상 거의 뭐 그 금융시장 자체가 예. 뭐 그 큰 어떤 뭐 흐름도 없고 예. 왜냐하면 다른 어떤 미국이나 이런 네네. 그 금융시장에 비하면 한국 시장이 되게 그 정체돼 있거나 오히려 떨어지거나 그리고 그런 정치적 불안정성이 같이 금융시장에 묶여서 그런 그 분석도 있었는데 여하튼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 탄핵이 되고 또 완전히 물러나면서 오히려 그 금융시장에서는 그런 불안정성, 정책 불안정성이 사실상 해소가 돼가지고 코스피 지수가 더 지금 2,100선 훨씬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 지금 취임 동안에 가장 높은 지금 그 금융시장의 그 코스피 지수 오르고 있어요. 네. 삼성전자는 마찬가지, 삼성전자도 마찬가지로 이재용 부회장 구속 이후로 더 훨씬 더 주가 훨씬 오르고 있고. 예. 예.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그런 어떤 지배 구조 오히려 그리고 좀 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단순 어떤 재벌 총수 네. 내지는 어떤 그 대통령의 어떤 그런 부분 네. 그런 뭐 불신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금융시장 이런 데서는 또 호기로 작용했다는. 그렇군요. 지금 계속 얘기를 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삼성 얘기인데요. 제일 궁금한 게 홍석현 회장이 돌연 네, 그렇죠. 지난 JTBC 주말에, 네. 중앙미디어 중앙일보 네트워크 네, 대표 회장직을 사임했어요. 네. 그 설왕설래가 많았습니다. 어떤 배경이 있는 겁니까? 이제 그 홍석현 회장 사퇴 전에 네. 그 아까 이제 이 부분을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최근에 이 최순실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과정에서 핵심은 또 정경유착 부분이고 또 삼성 문제의 또 경영권 승계 부분이 또 포함되어 있잖아요. 네. 이번 특검 수사에서도 가장 핵심이 그 뇌물죄 부분이었고 네네. 결국 그래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월 17일 날 구속이 됐습니다. 그리고 2월 28일 날 삼성 미래전략실이 전격적으로 해체가 되고요. 네. 그 미래전략실에 있던 7명의 팀장들, 사장급 인사들이 전격적으로 다 물러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3월 6일 날 네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홍라희 네. 이재용 부회장의 어머니죠. 네.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미술관 관장인데 네네. 홍라희 미술관장이 사퇴합니다. 음. 그리고 3월 8일 날 네네. 홍라희 씨의 친동생이죠. 홍라영 씨, 네. 그 부관장인데요. 부관장도 사퇴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홍씨 일가가 딱 사퇴한다가 갑자기 또 3월 6일 날, 3월 8일 날 그 홍씨 그 사퇴하고 그다음 3월 10일 날 헌법재판소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선고가 내립니다. 네네. 그리고 3월 18일 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홍석현 중앙일보 JTBC 회장이 또 사퇴합니다. 이 뭔가 홍씨 일가들의 기민한 움직임이. 이게 홍씨 일가의 이 사퇴가 과연 본인의 의사에 이루어진 것이냐, 네. 아니면 일부에서는 이재용 부회장의 분노, 감옥에 있는 이재용 부회장의 분노가 표현된 게 아니냐. 네. 사실상 홍씨 일가를 삼성그룹 내지 삼성과 관련된 부분에서 네. 사실상 밀어내기, 찍어내기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네. 실제로 홍라희 관장이 물러났을 때 그 네. 과정도 보면 네. 여러 가지로 좀 의심쩍은 부분이 있어요. 네네. 그때 홍라희 관장이 사퇴할 때 보도 자료가 나옵니다. 네. 사퇴. 뭐 제가 자료 화면 혹시 준비가 되지만 네네. 그때 홍라희 그 관장이 그냥 간단하게 네. 뭐 6일 날 퇴진 보도 자료를 갖다가 삼성 문화재단에서 보도를 그 언론사에 뿌립니다. 네네. 근데 그 양식이 혹시 자료가 준비가 됐으면
보면 되겠지만 네네. 그 퇴진 보도 자료라고 보기에는 참 이상한 딱 두 어. 줄짜리 보도 자료를. 보도 자료 나옵니다. 홍라희 삼성미술관장은 일신상의 이유로 네. 3월 6일 리움과 호암미술관 관장직을 사퇴하기로 결정했음 이상. 이 문건 자체가 그동안에 삼성문화재단이 만든 문건과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네네. 이 양식은 저희도 딱 받았을 때는 이건 그룹에서 쓰는 어떤 보도자료 이런 양식이거든요. 아. 그러니까 그것이 뿌려지면서 그리고 그 전날까지도 사실상 일부 내지는 그 전에 그 홍라희 관장이 꼭 추진해왔던 여러 가지 사업들도 4월 달까지 이미 다 예정돼 있던 여러 가지 기획, 전시 이런 운영들이 계속 잡혀 있어 있는데 네. 전격적으로 갑자기 사퇴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동생도 부관장도 갑자기 사퇴시키고. 네네. 그래서 이게 왜 갑자기 홍라희 그 관장이 네. 물러났느냐? 음흠. 결국은 이재용 부회장이 그쪽 삼성문화재단 이사장이 이재용 부회장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인사권이 그쪽 사실상 있는 거죠. 어. 사실상 이제 그 홍씨 일가를 사실상 이제 그 배제하는 그리고 그래서 일부에서는 홍석현 회장의 사퇴도 네. 그런 그 선상에서 해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엄마와 아들의 네, 그 갈등 뭐 이런 거 아니냐. 그러니까 최순실 게이트를 거치면서 계속 그런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물론 이제 우리 김종철 부장님께서 많이 지적을 해주셨는데 네, 이재용 부회장하고 홍라희 네, 네, 엄마인 홍라희 관장하고 이게 좀 그 갈등이 있다. 엄마가 그 이부진 딸을 더 좋아한다. 네, 네, 뭐 네. 이런 얘기들이 좀 있었는데 그러면은 이재용 부회장이 이제 분노 구속된 상태에서 분노로 이재용의 분노로 엄마까지 잘랐다? 이렇게 볼 수 있나요? 근데 이게 그러니까. 좀 상상하기 어려운데 일반인의 시각으로. 그러니까 이게 네. 그 지난번에 저희 그 한번 이 방송에서 한 말씀을 드렸는데 저기 나오네요. 네네네. 홍라희 삼성미술관 관장 사퇴 저 보도 자료가 저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딱 그 단 두 줄짜리 저게 보통 일반적으로 그 삼성문화재단에서 나온 보도 자료가 아니라 네. 그룹에서 쓰는 양식이에요. 그 한자와 함께 맨 마지막 이상이라는 표현까지 그룹에서 어떤 내용을 발표할 때 저렇게 쓰거든요. 삼성그룹에서 저렇게 하나요? 그렇습니다. 저게 이제 그렇군요. 발표할 때 문서 네. 내용이.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문화재단 쪽에서는 전혀 이런 양식 우리는 쓰지도 않고 이런 양식이 사실상 위에서 내려온 것이다라고 네. 인식을 하는 것이죠. 근데 무슨 공무원들보다 더 공무원처럼 저렇게 쓰네요. 그렇죠. 네. 더 공무원 대단히 관료적이다라는 관료적이고. 생각이 좀 듭니다. 네네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 그 사실상 그 뭐 미전실 미래전략실 해체할 때 이건 삼성그룹 해체됐다고 말을 하지만 네. 실제로는 사실상 이재용 부회장이 옥중에서 사실상 경영 내지는 총수가 있는 한에서는 그룹이 해체됐다고 말하기 어려울 정도로 네. 그렇게 뭐 평가하는 부분이 많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용 부회장 이씨 일가와 홍씨 일가의 삼성그룹이라는 삼성 가문 안에서 네네. 아들과 어머니 사이에 이런 갈등까지도 네. 좀 불거지는 지난번에 특검 때 제가 말씀 한번 드렸는데 네. 그 최순실 씨가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 박원호 그러니까요. 그 삼성전자 맞습니다. 그 그 상무. 당시에 이제 그 네. 승마협회 승마협회 예. 상무. 그 사람이 이제 검찰에 가서 진술할 때 네네. 홍라희 씨가 2014년에 네. 그러니까 2015년에 그 경영권 분쟁해서 삼성물산 그러니까요. 합병 일이 일어났잖아요. 2014년에 예. 홍라희 씨가 예. 그때 이제 그 뭐 아버지 이건희 회장도 쓰러지고 그랬지만 홍라희 씨가 아들에 대해 굉장히 탐탁지 않게 생각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맞아요. 최순실 씨가 듣고 네. 네. 그걸 갖다가 이제 박원호 전무한테 얘기를 하고 박원호 전무가 검찰에서 진술하고 그걸 특검에서 다시 재확인하고 실제로 이번에 홍석현 회장이 사퇴할 때도 네네. 그 중앙선대 인터뷰에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 갈등설이 있던데 그게 어떠냐 맞냐 네, 그랬더니 실제로 그런 것이 있었다 그런 그 진술이 있었다는 것도 자기가 확인했다는 거예요. 홍석현 회장이 네. 확인을 그런데 했다. 엄마하고 아들이 싸우고 있다. 싸우고 있다는 것까지는 예, 아니지만 예. 그런 얘기를 사실상 그런 진술이 있었고 네. 그 공식적으로 인정을 하진 않았어요. 홍 회장도 어떻게 그럴 수 있겠냐 네, 그렇지는 네, 않을 네. 거다라고 네. 하지만 적극적으로 부인하는 표현도 아니었고 다만 그때 분명히 그 홍라희 여사 어머니와 아들 사이에 여러 가지 이런 그 심상치 않은 2014년부터 이렇게 분위기가 있었다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2014년에 그거를 겪음하면서 이제 그 이재용 일가, 그러니까 이 씨가 홍씨 과거에 이제 이렇게 보면 삼성그룹이 사실상 역사적으로 보면
이 씨와 홍 씨가 사실상 같이 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렇군요. 이병철 회장과 그 홍석현 회장의 아버지인 홍진기 씨. 네네. 사실상 그 이병철 회장이 홍진기 씨를 갖다 같이 홍진기 씨가 그 중앙일보 네. 그 회장이었잖아요. 그러니까요. 중앙일보 예, 회장이고 아들한테 홍석현한테 물어준 그렇죠. 것이고 예, 그분의 딸이 홍라희 씨고. 홍라희 씨입니다. 예. 근데 저는 이해가 안 되는 포인트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그 저희가 이제 옛날에 이제 양심수 석방, 뭐 구속자 석방 뭐 이런 거 할 때 네네네. 보면 어머니들이 제일 적극적이거든요. 그렇죠. 예, 지금 세월호 참사를 통해서도 저희들이 이제 다윤이 엄마 또 은화 엄마 이렇게 계속 가장 현장에서 제일 적극적으로 이 진실 규명을 위해서 애쓰시는 분들이 바로 엄마 아빠들인데 아들이 구속이 됐는데 한 달 만에 면회를 갔더라고요. 3월 16일 날 갔죠. 저는 아무리 그 부잣집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일반 정서로 보면은 잘 이해가 안 예컨대 되죠. 만약에 그 저기 뭐야 우리 김 부장님 자제분께서 이런 일은 없어야 되겠지만 구속이 그 됐다. 잘못해서. 예. 그러면은 한 달 뒤에 가겠어요 면회를? 매일 가죠. 매일 가죠. 바로 가죠. 바로 가죠. 그 예, 다음 날. 바로 가죠. 네. 바로. 그 다음 날이 그러니까 아니라 바로 가죠. 이해가 바로.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게 왜 그랬을까? 뭐. 그러니까 예. 저희 기자들도 처음에는 그 아까 말씀드린 2월 17일 날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 수감이 됐습니다. 네네. 그러면 2월 18일 곧바로 첫 면회자가 엄마였을 어머니였을 거라고 당연히 이렇게 그렇죠. 생각을 하고 예. 당연히 삼성 그쪽에도 얘기를 했지만 예, 어떻게 밥은 먹니? 뭐 어떻게 그러니까요. 하니? 막 울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오히려 그다음 2월 18일 날 19일 날에는 예. 이인용 그 삼성그룹 그 이인용 뭐 그 홍보 쪽에 있는 사장 다른 경영진이 가가지고 다른 보고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참 이 사람들이 돈은 많겠지만 그렇게 뭐랄까 이게 좀 사는 맛 이런 것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야, 엄마가 3월 어떻게 6일 날 3월 8일 날 자기가 아들이 다 구속됐는데 쉽게 말하면 그 밀어내기로 당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는 그런 이런 인사를 받고 네. 3월 16일에 찾아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볼 때는 아니 2월 17일 날 아그 리움 관장에서 물러나기 3월 6일이에요. 3월 6일 날 물러나고 3월 16일 날 이제 아들 16일 날 찾아갑니다. 근데 이제 언론에는 어떤 보도가 나왔냐면 뭐 아들도 감옥 가 있고 남편도 아프고 네. 내가 무슨 맛에 사냐. 네. 그래서 그냥 아유 다 관두겠다. 이런 게 홍라희 관장의 속뜻이다라는 보도를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네. 근데 그건 아마 삼성 쪽에서 만들어낸 보도 자료일 것입니다. 와. 삼성에서 그런 보도 자료를 보도자를 내지는 왜냐하면 않았지만 그게 대중적으로는 설득력이 그렇죠. 있거든요. 보도자를 그래 내지는 그랬을 수 않았지만 있다. 그럼요. 충분히 그리고 예. 일정 부분 그럴 수도 있죠. 실질적으로 어머니와 피가 섞인 가족이니까 그럼요. 당연히 일정 부분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죠. 네, 있을 네. 수 있고 충분히 그런 면도 있죠. 그런데 네. 그것이 단순히 어떤 네. 그런 차원으로 해석되지 못할 또 다른 아까 정황들 아까 이 갑작스러운 어떤 홍라희 여사가 왜 미술관장을 사퇴하며 그만두고 또 심지어 그 동생까지 네네. 부관장까지 그러면 어머니가 물러나면 네. 부관장이 그걸 맡아서 하면 되잖아요. 네네. 부관장까지도 전부 다 사퇴를 시킵니다. 그리고 부관장까지. 네, 그럼 이제 엄마는 물러날 수 있지만 그 이모죠 이모죠. 부관장. 이모가 부관장이니까 이모가 그러니까 엄마가 야 내가 너무 속상해가지고 그럼요. 내가 지금 남편도 저렇게 아프지 그럼요. 애도 막 구속되지 들어있으니. 내가 지금 막 사는 게 아니야 난 다 그만두고 싶어 아 내가 이런 거 해서 뭐하니 뭐 그럼요. 이럴 수 있어요 저는 그렇죠. 충분히 그럴 수 네, 있다고 네.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그만둘 수 있는데 그러면 이제 그만뒀으니까 그러면 동생이 그럼 언니 내가 좀 어떻게 해볼게 왜냐면 언니 좀 쉬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미국 저는 미술관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그 미술계나 네. 여러 가지 그 전시나 이런 데서 하는 그 또 네. 굉장히 그 역할이나 있고 업계 그쪽에서 또 큰 사업 같은 게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거를 주도적으로 해왔던 분들인데. 근데 이모도 물러나고 그렇죠. 이모는 속상하지만 좀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이모도 물러나고 엄마도 물러나고 3월 6일 날 홍관장, 그다음에 3월 8일 날 그 부관장 동생까지 다 물러나게 합니다. 이게 삼성의 뜻이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거에 대해서 삼성은 어떤 입장을 밝히고 있어요? 삼성은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지 않다. 그 일부 썰에 불과하다. 네. 그 한겨레가 그 내용들을 실제로 3월 18일 날 보도를 했어요. 네네. 혹시 이거 찍어낸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그쪽 미술관이나 이쪽 업계 사람들 의견을 그 얘기를 들어서 네. 그렇게 보도를 했는데 거기에 네. 대해 삼성전자가 아주 공개적으로 반박하는 내용을 냅니다. 공개적으로. 네네. 그때 전혀 근거 없고 허위와 악의적으로 자극적인 제목으로 기사를 썼고 그래서 대단히 그런 보도에 유감을
유감이다. 오히려 그럼 삼성전자가 또 무슨 얘기를 했냐면 한겨레 신문을 상대로 해서 네. 전혀 사실무근인 썰들을 기초로 해가지고 어머니와 아들 사이를 왜곡하는 그런 보도 행태를 중단하라.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한겨레가 그런 보도를 막 하니까. 네, 한겨레가 저번에 3월 10 그럼 혹시 그 아마 미술 쪽 담당 기자가 쓴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쪽 업계 얘기를 들어서 충분히 그런 취재를 할 수 해가지고. 있는. 근데 이제 삼성전자에서 강하게 그런 보도에 유감을 표시하고 말 그대로 전혀 사실무근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정말로 그런 이 앞서 그 말씀드린 홍 관장의 그런 사퇴 과정 아까 뭐처럼 보도 자료 그다음에 홍 관장과 그 부관장이 그 4월달에 준비된 전시 이런 것들 다 이런 일정들이 갑자기 다 취소가 되고 다른 홍 관장이 했던 여러 가지 그런 그 사업들이 전부 다 돌연 없어지고 이런 것들이 전혀 예상치 못한 전혀 그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충분히 언론 입장에서 보면 이게 왜 그런가라는 어떤 당연히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런 것들에 대한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보도를 한 것인데 삼성전자에서는 이걸 굉장히 강하게 그런 어떤 가정사에 대해서 썰 아니냐, 사실 무근이다, 강한 유감 이렇게 좀 강하게 나온 부분도 좀 솔직히 저는 개인적으로 납득이 좀 안 되고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홍석현 회장 건도 마찬가지입니다. 홍석현 회장의 사퇴 건도 과연 그 일부에서는 뭐 홍석현 회장이 정치의 뜻이 있으며 대선에 어떤 나올 가능성이 많다 이러면서 이제 자신이 사퇴를 했다고 하는데 과연 정말 그럴 것인가? 라는 건 좀 다른 문제죠. 네, 그렇군요. 그 삼성의 얘기를 들을수록 이것은 그냥 그 범상한 가정집 얘기가 아니라 그럼요. 네. 무슨 드라마 같아요. 네. 뭐 무슨 드라마에서 나오는 그런 얘기 같은데 앞서 많은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게 홍석현 회장이요. 네. 출마할까요 대선 후보로? 이 정치권에는 사실 여의도 안에는 굉장히 많은 얘기가 돌아다니고. 어떻게 보세요? 정치부장을 오래 하셨으니까 오히려 제가 더 묻고 싶어요. 우리 장 국장님은 출마하실 거라고 보세요? 그 이제 뭐 여러 가지 플랜 B들이 돌아다니더라고요. 각 캠프에서 이제 나오는 그렇죠. 얘기를 종합을 해보면 이제 특정 후보를 거론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는데 야권에서 비교적 보수적이라고 평가받는 후보. 그렇죠. 야권의 후보 가운데 굉장히 유력한데 보수적인 안희정 후보. 아니 너무 이렇게 확 들어오시면 제가 좀 힘든데 여하튼 그런 후보가 만약에 그 후보가 되지 않는다면 야권의 대선 후보가 되지 않는다면 플랜 B로 생각을 하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그 보수적인 후보 캠프의 관계자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안희정 후보 캠프 쪽에서 그 조한규 그 세계일보 사장 전 사장이잖아요. 그때 그 저희 오연호 대선 열차에서 간단하게 그 말씀하셨는데 홍석현 회장이 사퇴 발표했을 때 그 안희정 후보 캠프에서 가장 먼저 자신한테 전화가 왔었다는 거예요. 왜 사퇴했나 이런 여러 가지 배경이나 이런 것들을 묻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 군데에서 전화를 한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런데 하여튼 재계나 경제 쪽에서 바라볼 때는 그 전반적으로 과연 물론 다른 시각 물론 그 홍 회장 스스로가 뭐 정치의 뜻이 있고 대선 여러 가지 과거에 2005년에 노무현 정부 때 주미대사도 했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그리고 기본적으로 삼성가가 정치에 되게 관심이 많습니다. 예전에 이병철 회장도 정치 한번 하려다 못했고 그 자기가 사업을 하다 보니까 정치인들한테 너무 고개 숙이는 게 너무 화나고 그래서 특히 또 그래서 언론사를 직접 차렸고 정치는 뜻을 못 잃었고 그리고 이제 홍 회장 쪽에 이제 홍실가 쪽에 이제 언론을 넘겨주면서 일 했지만 홍 회장도 아버지로부터 중앙일보를 넘겨받고 꾸준히 뭐 여러 가지 정치 쪽에 관심이 있었죠. 물론 당신이 지금 뭐 대선 그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만 정말로 대선에 나올 수 있을까? 아까 조한규 전 사장 같은 경우는 대선에 나올 가능성이 90%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저희 쪽에서 볼 때는 90%는 못 나올 것이다. 이게 저희가 보더라도 그래요. 이제 경제 사이드에서도 이제 그렇게 보시지만 정치 사이드에서 볼 때도 왜냐하면 너무 늦었어요. 왜냐하면 늦었죠. 각 당이 전부 후보 경선을 시작을 했고 지금 이제 스타트를 한다 하더라도 만약에 12월에 대통령 선거라면 뭐 해볼 수 있죠. 남은 그렇죠. 기간 동안 좀 도전해볼 수 있는데 지금 후보를 알리기도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2달 지금 한 50일도 안 48일인가요? 그렇죠. 47일인가요? 50일도 안 됐죠. 50일도 안 남은 이 기간 동안에
사실 우리나 홍석현이 누군지 알지. 사실 일반 대중들은 홍석현이 누구야? 뭐 그럼요. 홍라이 이건희 부인 뭐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그럼요. 홍석현이 누군지 이 사람이 갖고 있는 가치와 비전 정책이 뭔지 물론 이제 리셋 코리아로 중앙일보가 계속 네. 뭐 일종의 캠페인을 했습니다만 그 자체로 이거를 그 파워풀하게 대선 플레이를 하긴 매우 어려울 거다. 그러니까 정치부에서 정당 관련 취재를 오래 했던 기자들은 그렇게 도전하기 굉장히 쉬운 카드는 아니다 이런 분석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온 이유가 네. 홍석현 회장의 사퇴가 그래서 이상한 겁니다. 뭔가 비밀의 열쇠를 오늘 열어주실 것 그렇죠. 같아요. 왜냐면 왜 그만뒀을까?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네, 분명히 홍 회장 스스로가 대선 내지는 큰 정책 뜻을 잊고 이미 여시제나 뭐 아까 리셋 코리아나 이런 네네. 것들을 자신이 준비를 해온 측면도 있을 거예요. 네네네. 그런데 예상치 못하게 최순실 게이트 이후로 갑자기 조기 대선 국면이 확 들어온 거죠. 그렇죠. 그런데 정말 다시 자신이 대선에 이런 큰 뜻이 있고 큰 정치가 생각이 있었다고 하면 네, 굳이 지금 이 상황에서 중앙일보 회장을 왜 사퇴하겠습니까? 왜 한 거예요? 갑자기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주목되죠. 오늘 그 김종철 부장 어, 얘기를 꼭 듣고 싶어지네요. 예. 저희가 봤을 때는 사퇴한 게 아니고 홍라희 여사처럼 거의 밀어 찍어내기 당한 거죠. 누구한테? 이재용 부회장한테요? 그렇게 봐야 되는 거죠. 이재용 부회장이 당신 물러나세요 이렇게 한 거예요? 사실상 이제 대놓고는 안 했지만 왜냐하면 네네. 이제 이모부니까. 근데 그 지분 족하죠. 관계가 여전히 삼성의 의존도가 높습니까? 엄밀히 말하면 분리돼 있습니다. 예, 예. 그리고 다른 회사죠. 네. 그리고 법적으로 보나 이렇게 봤을 때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음. 당연히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제가 있고. 처음 듣는 분석이에요. 네, 독립적이죠. 그런데 예, 예. 왜 지금 이때 물러납니까? 네. 오히려 물러나지 않고 이걸 자리를 유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렇죠. 그 이번에 그 최순실 게이트에서 JTBC가 한 역할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걸 생각하면 오히려 더 예. JTBC의 그런 진보적인 관점, 예. 그다음에 중앙일보가 그동안 가져왔던 합리적 보수의 관점, 그걸 자신이 충분히 더 활용하면서 네. 차기 만약 12월 대선이라고 하면 네, 충분히 네. 더 가져갈 수 있고 심지어 조기 대선이라 하더라도 네. 자기가 이걸 그대로 유지하면서 충분히 나올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런데 왜 지금 갑자기 사퇴를 했을까? 그건 아까 홍라희 여사의 사퇴, 예. 홍라영 자기 동생의 사퇴, 예. 거기에 같이 아하. 홍석현 회장의 사퇴도 맞물려 있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이번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에 JTBC 한 역할이 있지 않습니까? 크죠. 그죠. 사실상의 스모킹건을 땡겼다고 봐야 되는 그렇죠. 거죠. 그러면 태블릿 PC. 자기 누님, 누나가 이걸 책임지고 물러나요. 심지어 홍라영까지 자기 여동생까지도 물러나요. 쫓겨나요. 자기가 여기 위치에서 가질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겠습니까? 자기도 책임을 지는 거죠. 그리고 책임을 지고 이재용 무섭다. 그렇죠. 책임을 왜냐하면 예. 그런 얘기도 있어요. 옛날에 그 김용철 변호사가 예, 삼성을 예. 생각한다 있을 네네네. 때 그 과거에 지금 중앙일보가 분리를 했지만 네네. 사실상 그 당시에 그 홍석현 회장이 갖고 네, 있는 네. 수많은 어떤 차명 계좌 나옵니다. 맞아요. 그것이 사실상 이건희 회장의 것이다. 그렇죠. 라는 예, 그 증언이 진술이 나와요. 나왔죠. 그러니까 예. 사실상 중앙일보가 홍 씨 일가가 갖고 있긴 하지만 이건 여전히 이씨 쪽에서는 우리 회사라고 생각하는 거죠. 중앙일보를. 그렇죠. 중앙일보 제이타. 어. 그러니까 그건 나를 달려? 그거는 그렇죠. 다 그만두세요. 그럼요. 이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결국은 오. 홍 씨 일가에서도 네. 마찬가지로 여전히 그런 걸 갖고 있는 거죠. 야, 이게 그러니까 뭐 우리가 편히 생각한 대로 엄마, 아버지, 이모, 그래서 삼촌 뭐 이런 아. 관계가 아닌 거네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예. 지금 홍석현 회장이 완전히 철저히 권력 관계로. 그렇습니다. 돈에 의한 권력. 또 하나는 또 관심은 홍석현 회장은 또 마찬가지로 중앙일보 JTBC를 자기 아들한테 물려줘야 됩니다. 그렇죠. 홍정도. 홍정도 사장 지금 예. 홍정 사장이거든요. 예. 삼성의 지원이 없으면 제대로 된 세습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도 세습을 위해서 거기도 세습이죠. 아들한테 세습하기 당연하죠. 위해서 당연하죠. 당연하다. 그래서 결국은 홍석현 회장의 세습을 북한에서만 하는 줄 알았더니 아. 그냥 삼성과 삼성 관련은 전부 세습이구만요. 그렇게 봐야 되죠. 네. 그래서 홍석현 회장 그래서 그 다음에 이번 주 초에 했던 손석희 사장의 그런 뉴스 브리핑 내지는 그 앵커 브리핑. 브리핑이 앵커 브리핑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그렇습니다. 특정인을 위한 것이 아니다. 저희 특정 집단을 위해 위에 있는 게 있는 아니다. 것이 아니다. 그것은 뭐냐면 아예 결국 제목이 시청자 여러분께였어요. 그렇죠. 예. 그건 결국은 뭐냐면 예. 그 얘기는 손석희 사장이 사실상 삼성에 대한 경고 메시지라고 보면 되는 거죠. 너희들이 나의 어떻게 보면 보호막인 홍석현 회장을 날렸지만 나도 언제든지 그만둘 수 있다는 뜻을 보낸 것이죠. 손 사장 멋있네요. 여하튼 그런 식으로 네. 그런 여러 가지 그 복합적인 뉘앙스가 깔려 있다고 네. 보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만약에 그 JTBC가 그동안 해왔던 그 방송으로 언론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소위 사기업이 이 침해하려고 한다고 하면 그럼 막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예, 막아야 되고 만약에 이제 얼토당토하는 방식으로 들어온다. 그럼 저는 손석희 사장도 그만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이 이런 말 막 사실상 해도 되나 남의 회사? 사실상 배수진을 깐 거죠. 예, 손석희 사장도. 손석희 사장도 네. 배수혜진을 깔고 이런 식으로 하면 나 그만둘 수도 있어. 네, 하루 아침에 거품된다. 그렇죠. JTBC 이미 이런 경고를 날린 거군요. 그렇죠. 이미 예. 손석희 사장이 그 동안에 그 JTBC에서 자기 나름대로 색깔과 저널리즘을 맞춘 여러 가지 네. 보도를 할 수 있었던 가장 큰 힘이 홍석현 회장이었고, 네. 홍석현 회장이 사실상 그런 손석희 사장에게 엄청난 책임과 역할과 권한을 부여했기 때문에 네. 중앙일보와 같은 그런 어떤 네. 보수적 색깔의 어떤 네. 그런 그 언론사에서 조중동이라는 프레임에 딱 갇혀 있었고 조중동 종편 프레임에 갇혀 있는 것을 손석희 사장이 가서 사실 보도 분야 사장을 맡으면서 네. 공정성 있는 언론으로 완전히 국면 전환을 해서 사실상 JTBC 뭐 별 볼 일 없었잖아요. 네, 그렇지만 손 그럼요. 사장 가장 그 모든 우리 앞서 이제 공영방송 비판했습니다만 그동안 MBC가 갖고 있었던 신뢰도가 사실상 JTBC로 옮겨가서 영향력 신뢰도 1위인 매체가 됐어요. 오히려 근데 KBS 그거를 안 해도 좋다 이런 방식으로 삼성이 치고 그럼요. 들어오면 네. 그럼 이거 그만해야죠. 저는 그런 그럼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요. 네. KBS, MBC보다 훨씬 더 높은 시청률과 신뢰도 국민으로부터 신뢰도를 받고 있는 그 미디어가 만들어졌는데 네. 그러면 그것은 손석희 사장이 나름대로 어떤 그 여러 가지 뭐 능력, 역량 네, 이것도 네, 있지만 네. 그것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준 홍석현 회장의 배우가 있었기 때문에 네, 가능했던 예. 거죠. 그러니까 언론을 자꾸 오너가 네. 끼워가지고 자기 맘대로 핸들링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반드시 편집권, 편성권 그럼요. 이런 것은 기자들한테 줘야 되는 거죠. 당연합니다. 예, 그것을 자꾸 침해하려고 하고 내가 뭐 좀 어디 갔다 왔는데 이것 좀 광팔려고 하고 이런 건 절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그럼요. 되죠. 그래서 홍석현 회장의 사퇴가 네. 그렇게 그게 뭐 정말로 자기 어떤 계획되고 네. 어떤 대선의 어떤 그런 그 뭐 로드맵에 예. 맞춰서 나온 그런 상황이 아니다라는 그런 분석이 많고. 아 재밌네요. 오늘 정말 재밌는 포인트를 여러분들 네. 그 김종철 부장에게 들으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동안의 프레임은요. 여의도에서도 그랬어요. 여의도에서도 그런 얘기 하나도 안 나왔거든요. 그동안 계속 뭐 여의도는 주로 어떤 식이냐면 좀 하수인 것 같아. 뭐냐면 여의도는 홍석현 회장이 나오면 구도가 어떻게 바뀔까? 네. 보수표가 결집을 할까? 자유한국당 포함해서 예컨대 이제 보수가 전부 결집해가지고 문재인 대 혹은 뭐 민주당 후보 네. 대 뭐 보수 후보 1대1 구도가 만들어질까? 뭐 양자 대결하면 어떻게 될까? 뭐 이런 수준이거든요. 근데 전혀 프레임이 다르네요. 그렇습니다. 이재용이 잘랐을 수 있다. 그럼요. 그리고 있다. 그래서 홍석현 회장이 정치 내지는 이런 걸 그 뉘앙스를 풍긴 이유는 결국은 무슨 역할을 하고 싶어 합니다. 홍석현 회장이 없는 중앙일보, JTBC 네. 그러면 삼성에 더 의한 어떤 여러 가지 그런 좌지우지될 수 있는 네. 핵심은 자기 아들로의 3세 경영권 승계가 중앙일보, JTBC도 제대로 가야 되는데 삼성의 지원 없이는 쉽지 않죠. 그러면 홍석현 회장이 나가서 뭘 해야 되겠습니까? 이재용 일병 구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것이 자기 아들의 세습을 위해서 도움이 네. 되는 일입니다. 그건 안 되죠. 네? 중앙일보와 JTBC가 이재용 일병 구하기를 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범죄자예요. 그럼요. 구속되어 있어요. 맞아요. 뇌물을 433억이나 뿌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런 것을 용인하고 국민연금을 다 갖다가 그렇게 했는데 그거를 홍석현 회장은 분명히 이재용 부회장과 그런 어떤 그 가족 관계죠. 사실상의 네. 그 자기 그 누님이 사실 어머니이고 네네. 자기 조카인데 그리고 지금 현재 이 과정에서 당신이 홍석현 회장이 어떤 식으로 정치에 입문하게 되거나 네. 정치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위치까지 오르게 된다면 과연 사람들은 어떻게 볼까? 홍석현 회장이 정말로 그걸 보여주려면 네. 정말 제대로 된 정치에서 제대로 된 어떤 모습을 보여주려면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용 부회장과의 관계를 정확하게 청산을 해야 됩니다. 그 청산이라는 얘기는 정치적인 청산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이번에 재벌 개혁에 대한 여러 가지 정경유착, 재벌 개혁에 대한 어떤 국민들의 어떤 기대, 네. 야망, 그 요망이 있잖아요. 네. 그거를 홍석현 회장이 자기 스스로가 정확하게 밝혀야 됩니다. 이번 기회에 정확하게 정치 할래면 하고 당연하죠. 말래면 말고. 당연히 이재용 왜냐하면 부회장은 홍석현 정치한다는 소문이 굉장히 많았어요. 맞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부터. 그렇죠. 예, 정치에 그러니까 꿈이 있다, 뜻이 있다. 만약에 진짜 그 홍석현 회장이 예. 아까 말씀하신
민주당의 네. 어떤 보수 후보와 네. 어떻게 연결됐거나 네. 아니면 심지어 지금 문재인 후보 야당 그 민주당 후보와 각을 서는 네. 다른 쪽 보수 쪽에 대변하는 후보로 나설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뭐 그 아까 말씀하신 플랜 B 이런 것들이 있긴 한데 네. 결국 종점은 홍석현 회장이 자신의 어떤 정치의 어떤 그런 선의 내지는 자기 어떤 그런 여러 가지 그런 뭐 그 그림 네. 큰 그림들을 제대로 국민들한테 진정성 있게 가려면 어떻게 이재용 부회장과의 관계를 청산하고 정치적이든 어떤 식으로든 법률적이든 네. 그래야지 그렇지 않고서는 그 홍석현 회장의 정치의 선의가 절대 제대로 읽혀질 수 없는 거죠. 근데 이제 바꿔놓고 생각해 보면 이재용 부회장 입장이 되면 아니 삼촌이라는 사람이 말이야. 그게 다 그러니까. 우리 회사 돈이고 말이야. 우리 그렇죠. 아버지가 만든 거, 우리 할아버지가 그럼요. 한 거고 이런 건데 왜 삼촌이 말이야. 나를 이렇게 사실상 자기 결정적으로 나를 그렇죠. 이렇게 보냈다고 만들어 보는 거죠. 나를 보내 다 그만두세요. 이랬을 수 있겠다라는 그럼요. 생각도 좀 듭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여염집이 아니기 때문에 그 집은 네. 그 보통의 시각과 보통 사람들의 눈높이로 해독 불가. 그렇습니다. 해독이 불가해요. 아니 박근혜 대통령 전 대통령의 그 이런 집도 해독 불가예요. 해독 불가잖아요. 예. 이해가 안 되잖아요. 예, 예, 예. 네. 그 얘기는 제가 누구한테 들었냐면은 박근영 씨의 남편 아, 신동욱 총재로부터 총재. 제가 들었습니다. 그렇죠. 해독 불가다. 우리의 눈높이로 이해하면 안 된다. 박 씨 일가는 전혀 다른 세계다. 이런 얘기를 딴 했는데 나라 분위기 거의 같아요. 딴 나라다 네. 얘기를 했는데 이게 지난번에 봤더니 그 서민 행동을 되게 많이 했잖아요.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네. 그 신당동 떡볶이집에 가가지고 그 정치인들끼리 밥을 먹는데 떡볶이를 먹는데 전역 당시 비서실장은 너무 잘 먹는 거예요. 신당동 떡볶이를 박근혜 전 대통령 못 먹더라고요. 이게 뭐야? 어떻게 이거 먹을지 어떻게 모르지. 먹는 거야? 이런 걸 먹으라는 이런 표정으로 햄버거도 포크와 나이프가 있어야 먹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르죠. 네. 그런데 더 이상 이렇게 다른 것을 우리 국민들이 용인하거나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 지난 헌재 판결입니다. 네. 특권 의식 특별한 거 없습니다. 다 똑같습니다. 법 그럼요. 앞에 만인은 평등하고요. 그럼요. 뇌물사범 법으로 사법 처리해야 되고요. 검찰이 언제 구속영장 청구할지는 알 수 없지만 무기징역까지 가능합니다. 저는 죄의 값을 치러야 되죠. 이번에 검찰의 네. 그 박근혜 전 대통령 수사 과정을 보면서 네. 전 진짜 앞으로 검찰이 모든 피의자들 우리 국민들 모든 피의자들에 대해서도 박근혜 전 대통령 조사했던 것처럼 했으면 좋겠어요. 똑같이. 왜냐하면 네. 조서를 보고 그 본인한테 고쳐줘. 수정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줬으면 좋겠어요. 7시간씩. 7시간을 자기가 모든 문구를 다 고쳤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우리나라 지금 검찰 지금 오늘도 막 수많은 사람들이 검찰 조사 받고 계실 텐데 누가 그렇게 해주겠어요. 그렇습니다. 네. 네. 그 어제 김덕진 그 퇴진행동 네. 대외협력 팀장 나와서 이런 얘기했어요. 진짜 깜짝 놀랐다는 거. 자기 이제 그 구치소 많이 가고 조사 검찰 조사 엄청 받았는데 그 구속된 상태에서 네. 피의자로 구속된 상태에서 검찰이 부르는데 안 가? 안 가도 되는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불구속 상태라면 뭐 이렇게 조사 일정을 고치고 변경할 수 있지만 이렇게 할 수 있는 안종범, 정호성, 최순실 이 사람들은 검찰 위에 있는 사람들이다. 그렇지 않고선 검찰이 부르는데 어떻게 안 가냐는. 불출석 사유서 내고 안 갈 수도 있어요. 구속된 사람들이. 그러니까요. 구속자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 이번에 이분들이 피의자 인권 개선에 상당히 기여를 맞습니다.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네네네. 예. 그리고 7시간씩 고치게 해줘야죠. 잠깐만요. 제가 잠깐 다시. 예. 그러니까요. 증거 인멸할 거 다 남기고. 물론 이제 이 영상 녹화는 피의자 인권을 위해서 아, 그럼요. 조치한 겁니다. 검찰이 자료로 낼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법정에 그렇죠. 영장실질 심사할 네네네네. 때. 그렇지만 본인이 이거 안 한 이유는 역사에 남기고 싶지 않죠. 그렇죠. 남기지 예. 않았다는 거죠. 예, 누군 그러더라고요. 어버버 해가지고 음, 어머 내가 이렇게 말했어요? 막 이러면서 그렇죠. 다 고친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들도 하던데요. 저 같은 참 이 역사의 퇴행을 다시 한번 정상화하는데 정말 많은 시간이 걸렸고 결국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 퇴진, 쇠락 그 출발이 세월호 맞습니다.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 오늘 아침 봤더니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남긴 메시지가 굉장히 인상적이거든요. 인상적이더라고요. 박근혜가 내려가자 세월호가 올라옵니다. 가라앉은 진실이 바닥을 떠나는데 1072일이 걸렸습니다. 아 어제 올리신 건가 봐요. 네. 진실이 드러나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릴지 모릅니다. 지켜보는 전 국민과 유가족의 마음이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이런 게 정치인의 마음이 아닌가 싶어요. 그게 상식적이죠. 이게 상식적이죠. 네. 이렇게 해줘야 되는 것이죠. 정말 제대로 된 정치인들이 제대로 국민들과 함께하는 정치, 정의로운 정치가 돼야 그때야 우리가 정상화됐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시청자 의견 좀 보겠습니다. 조임현님께서 미국 델라웨어입니다. 너무 가슴 아프고 알입니다. 제발 인양 잘 하셔서 미 수습자들 가족 품으로 안기길 기도합니다. 항상 수고해 주시는 오마이TV 화이팅 하셨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제가 지금 저희가 5시 반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6시 반, 7시 반, 8시 반, 9시 반, 10시 반, 11시 반. 12시 22분. 7시간째. 7시간째 생방송으로 떠드는 저희들도 참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김종철 부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네. 다음 주에 더 재미난 소식. 정말 이거는 충격적이네요. 와, 이게 특종 아니에요? 네, 네, 이건 특종인 것 같은데요. 아유,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분석을 매주 목요일 김종철의 비연프에서만 여러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목요일 오전 10시에는 김종철을 만나러 여기 오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난 이후에 예. 우리나라 종합주가지수 코스피 지수가 사상 최대 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 2,100선 훨씬 넘어가고 있고 그리고 이건희 회장 이후 그 이재용 부회장이 들어선 이후로 그 이후에 삼성전자 주가도 마찬가지.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된 이후로 네. 구속돼도 불구하고 오히려 삼성전자 주가는 지금 210만 원이 넘을 정도로 와. 사상 최고가를 210만 원이요? 네, 한 주당. 와, 나 50만 원일 때 기억하는데 210만 원이나 됐어요. 그러니까요. 야, 그래서 대단하네요. 예. 지금 이게 보면 총수가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투자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건전한 기업, 음. 경영 상태가 좋은 기업, 그리고 미래 비전이 있는 기업 이런 그렇습니다. 기업을 원하는 거지. 총수가 뭐 어디 정권에 돈 갖다 주고 로비해가지고 자기 뭐 3세 경영권 승계하고 이 더 싫은 거예요. 오히려 그죠? 그러니까 네.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 이번에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이후로 네. 전반적으로 이 정치적 불안정성이 때문에 한국의 전반적인 금융시장도 되게 불안해지고 네, 네. 작년 연말부터 계속 그 정체 상태 사실상 거의 뭐 그 금융시장 자체가 예. 뭐 그 큰 어떤 뭐 흐름도 없고 예. 왜냐하면 다른 어떤 그 미국이나 이런 네네. 그 금융시장에 비하면 한국 시장이 되게 그 정체돼 있거나 오히려 떨어지거나 그리고 그런 정치적 불안정성이 같이 금융시장에 묶여서 그런 그 분석도 있었는데 여하튼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 탄핵이 되고 또 완전히 물러나면서 오히려 그 금융시장에서는 그런 불안정성, 정치적 불안정성이 사실상 해소가 돼가지고 코스피 지수가 더 지금 2,100선 훨씬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 지금 취임 동안에 가장 높은 지금 그 금융시장의 그 코스피 지수 오르고 있어요. 네. 삼성전자는 마찬가지. 삼성전자도 마찬가지로 이재용 부회장 구속 이후로 더 훨씬 더 주가 훨씬 오르고 있고. 예.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그런 어떤 지배 구조 오히려 그리고 좀 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단순 어떤 재벌 총수 네. 내지는 어떤 그 움직임이. 이게 홍씨 일가의 이 사퇴가 과연 본인의 의사에 이루어진 것이냐 예. 아니면 일부에서는 이재용 부회장의 분노 감옥에 있는 이재용 부회장의 분노가 표현된 게 아니냐. 네. 사실상 홍씨 일가를 삼성그룹 내지 삼성과 관련된 부분에서 네. 사실상 밀어내기, 찍어내기 아니냐라는 그 얘기가 있습니다. 네. 실제로 그 홍라희 관장이 물러났을 때 네. 그 과정도 보면 네. 여러 가지로 좀 의심쩍은 부분이 있어요. 네네. 그때 홍라희 관장이 사퇴할 때 보도 자료가 나옵니다. 네. 사퇴. 뭐 제가 자료화면 혹시 준비가 되지만 네네. 그때 홍라희 그 관장이 그냥 그 간단하게 네. 뭐 그 6일 날 퇴진 보도 자료를 갖다가 삼성 문화재단에서 보도를 그 언론사에 뿌립니다. 네네. 근데 그 양식이 혹시 자료가 준비가 됐으면 보면 되겠지만 네네. 그 퇴진 보도 자료라고 보기에는 참 이상한 딱 두 줄짜리 그 보도 자료를. 보도 자료 나옵니다. 홍라희 삼성미술관장은 일신상의 이유로 네. 3월 6일 리움과 호암미술관 관장직을 사퇴하기로 결정했음 이상 이 문건 자체가 그동안에 삼성문화재단이 만든 문건과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네네. 이 양식은 저희도 딱 받았을 때는 이건 그룹에서 쓰는 어떤 보도자료 이런 양식이거든요. 아. 그러니까 그것이
뿌려지면서 그리고 그 전날까지도 사실상 일부 내지는 그 전에 그 홍라희 관장이 꼭 추진해왔던 여러 가지 사업들도 4월 달까지 이미 다 예정돼 있던 여러 가지 기획, 전시 이런 운영들이 계속 잡혀 있어 있는데 네. 전격적으로 갑자기 사퇴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동생도 부관장도 갑자기 사퇴시키고. 네네. 그래서 이게 왜 갑자기 홍라희 그 관장이 네. 물러났느냐? 자, 이 와중에 그래도 저희가 이제 목요일에 고정 코너를 네.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오늘은 어떤 이슈를 가지고 오셨습니까? 최근에 이제 어제가 네. 그 삼성그룹 창립 79주년이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어제가 삼성그룹이 이제 만들어진 지 네. 79주년. 내년이면 이제 80주년이고 네. 20년이면 100주년 이런 건데 네. 나름대로 보통 최근에 지금 이재용 부회장이 지금 구속돼 수감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전반적으로 삼성그룹 분위기가 어떨까라는 것도 되게 기자들한테 좀 관심거리였고 네. 그동안에 보통 그 그룹 창립 날 보면 네. 특별하게 큰 어떤 창립 행사를 하는 건 없었어요. 네네. 하지만 그래도 이제 그 삼성그룹 안에 SBC라고 SBC. 삼성 브로드캐스팅 아. 이런 것처럼 저는 어느 외국 방송인가 했더니 SBC가 삼성 브로드캐스팅 뭐예요? C는 뭐예요? C는 기본적으로 이제 컴퍼니 이렇게 보통 회사를 쓰고기도 네. 하십니다만 보통 그냥 그렇게 쓰죠. 그래서 삼성 네. 방송국이라고 한번 보면 됩니다. 한해 삼성 방송국. 방송국. 네, 예, 한해 예. 방송국인데 네. 보통 거기서 보통 그룹 창립일 날 그룹 관련된 그 방송 콘텐츠를 제작해가지고 전 그룹 계열사한테 이렇게 쭉 보여주고 네. 오늘이 창립일이구나 하면서 이건희 회장이었던 뭐라지 목소리나 아니면 메시지나 네. 회장 이런 것들이 나와요. 네네. 근데 어제는 전혀 그런 것들이 없었습니다. 음. 그러니까 사실상 그룹 지난번에 미래전략실 해체 이후 네. SBC도 해체가 됐어요. 그래서 아니 미래전략실하고 SBC를 왜 해체합니까? 전혀 별개의 조직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제 그 미래전략실은 이제 해체하면서 네. 삼성 SBC 같은 경우도 사실상 그 미래전략실에 부속돼 있으면서 오다 그룹에 방송. 그렇죠. 그룹의 오다 방송. 그룹의 그런 네. 것들 전격적으로 그 삼성 직원들이 우리나라 한 18만 명 되잖아요. 18만 삼성인. 예, 그리고 맞아요. 전세적으로 보면 또 한 50만 명 이상. 와. 대통령이었던 그런 부분, 네. 그런 불신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금융시장 이런 데서는 또 호기로 작용했다는. 그렇군요. 지금 계속 얘기를 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삼성 얘기인데요. 제일 궁금한 게 홍석현 회장이 돌연 네, 그렇죠. 지난 JTBC 주말에, 네. 중앙일보 미디어 네트워크 네, 대표 회장직을 사임했어요. 네. 그 설왕설래가 많았습니다. 어떤 배경이 있는 겁니까? 이제 그 홍석현 회장 사퇴 전에 네. 아까 이제 이 부분을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최근에 이 최순실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과정에서 핵심은 또 정경유착 부분이고 또 삼성 문제의 또 경영권 승계 부분이 또 포함되어 있잖아요. 네. 이번 특검 수사에서도 가장 핵심이 그 뇌물죄 부분이었고 네네. 결국은 그래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월 17일 날 구속이 됐습니다. 그리고 2월 28일 날 삼성 미래전략실이 전격적으로 해체가 되고요. 네. 그 미래전략실에 있던 7명의 팀장들, 사장급 인사들이 전격적으로 다 물러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3월 6일 날 네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홍라희 네. 이재용 부회장의 어머니죠. 네.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미술관 관장인데 네네. 홍라희 미술관장이 사퇴합니다. 그리고 3월 8일 날 네네. 홍라희 씨의 친동생이죠. 홍라영 씨 네. 부관장인데요. 부관장도 사퇴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홍씨 일가가 딱 사퇴한다가 갑자기 또 3월 6일 날, 3월 8일 날 그 홍씨 사퇴하고 그다음 3월 10일 날 헌법재판소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선고가 내립니다. 네네. 그리고 3월 18일 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홍석현 중앙일보 JTBC 회장이 또 사퇴합니다. 이 뭔가 홍씨 일가들의 기민한 그렇게 맞고. 큰 회사군요. 그러니까 예. 그쪽 쭉 많은 어떻게 보면 시청자 내지는 네네네. 자신들 직원들한테 50만이 다 볼까요? 근데 오마이TV에도 우리 기자들 잘 안 보던데. 그렇죠. 그건 네. 본다기보다는 사실상 네. 그냥
전달하는 거죠. 전달하고 전달. 어떻게 보면 자 그룹이었던 그 동안에 뭐 여러 가지 또 뭐 그런 공 이런 것들 네. 이런 것들 갖다 선전하는 도구로 쓰는 거죠. 뭐 특별하게 어떤 굉장히 큰 어떤 의미가 있는 건 네, 아니지만 네, 네. 그런데 그런 것들이 거의 없었던 것이고요. 네. 뭐 겉으로는 하여튼 뭐 평안하게 보낸 것 같긴 한데 속 사정을 잠깐 보면 여전히 뭔가 그 미래전략 실체 이후에 전반적으로 좀 불안하고 뭐 어떤 의사 결정이나 이런 부분들을 내릴 때 도대체 누구한테 뭘 물어봐야 되는지 잘 모르는 좀 약간 여전히 아직 정리가 좀 덜 된 듯한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사실 삼성 입장에서도 네. 그 이건희 회장, 그 이재용 부회장 아버지는 어때요? 지금도 아직도 공식적으로는 여전히 네. 그냥 그 병실에 어. 여전히 누워 있는 병실에 상태고, 누워 있는 네. 상태. 여전히 뭐 지금 자가 몇 호흡과 년이죠? 그것도 2014년이잖아요. 그러니까요. 2014년이에요. 지금 3년째, 3년이 넘. 3년째 지금 병석에 네. 누워 계신. 아유 큰일이네 이거. 그렇습니다. 빨리 좀 어떻게 돼야 되는데 그죠? 음. 예. 그러니까 지금 뭐 어떻게 보자면 아버지는 병석에 누워 계시지 아들은 감옥 갔지. 그렇죠. 그래서 부인이 그걸 그만뒀잖아요. 그만뒀습니다. 예, 네. 리움 미술관장 그만뒀지. 네, 네, 네. 그러니까 지금 매우 심각한 상황이니까 뭐 무슨 창립기념식 할 때가 아니다. 뭐 이런 판단을 그렇죠. 했을 수가 있겠네요. 네, 네, 네. 예. 삼성이 어찌 보자면은 근데 삼성 주가는 계속 오르던데. 그래서 네. 최근에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